슈퍼맨과 로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메트로폴리스에 로보의 군대가 내려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이들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로보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가 차르니안 종족의 일원이며 자신의 종족을 전부 없애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외에는 아무도 없어야 하죠. 하지만 이 녀석들은 지구 전체를 누비며 슈퍼맨 패밀리의 다양한 멤버들을 즉시 제압해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슈퍼맨 패밀리는 전통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은유적인 가족도 포함됩니다. 코러 켄트가 포함되지만 슈퍼걸과 다른 여러 캐릭터들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즉시 제압당합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수준의 초능력을 가진 모든 이들이 타격을 입습니다. 기본적으로 슈퍼맨과 동등한 능력을 가진 모든 이들이 해당됩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브레이니악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 시점에서 렉스 루터와 슈퍼코어라는 그룹으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아이디어는 새로운 슈퍼맨 시리즈의 초반에 렉스 루터가 렉스코프를 슈퍼맨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슈퍼맨이 렉스코프, 현재 이름은 슈퍼코어를 없애버린다면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직장을 잃게 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는 메트로폴리스 인구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슈퍼맨의 도덕성이 그에 덧치되었고 결국 슈퍼맨은 슈퍼코어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자신의 일을 더 쉽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이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렉스 루터와 그의 딸 리나 루터는 갑작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리나 루터는 렉스 루터의 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그녀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들이 갑작스럽게 사라진 이유는 그들이 병 속에 갇혀 브레이니악의 우주선으로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브레이니악은 수집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행성을 돌아다니며 해당 행성의 도시를 가져가고 그것들을 소형화한 후 병 속에 넣어 보관합니다. 그리고 행성을 떠나죠. 물론 슈퍼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최선을 다하지만 그때 그는 한 남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 남자는 바로 착할 장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차르니안, 즉 로보의 종족에 속한 사람으로 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복제된 존재들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독립적으로 개별적인 존재들처럼 보입니다. 차칼이 여기서 한 말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르니아에서도 너희 고향이 평화와 번영의 행성이며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하지만 결국 펌하고 사라졌잖아. 또 다른 고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두렵지 않냐? 물론 여기서 그는 크립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크립톤과 크립톤의 역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로보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너는 내 먼 친척 중 하나를 몇 번 두들겼던 것 같군. 이름이 로보였나? 꽤 물렁물렁한 놈인가 봐. 너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으니까 라고 차칼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 녀석은 로보가 아닙니다. 그는 로보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로보도 결국 등장할 예정이긴 하지만 이렇게 다른 차르니안들이 있다는 점이 다소 이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후 이야기에서는 로보 본인에게로 전환되는데 이는 완전히 타당한 흐름입니다. 차칼과 그의 무리들이 떠난 뒤 슈퍼맨은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는 로보를 추적하여 찾아냅니다. 물론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약간의 몸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로보에게 브레이니악은 어디에 있지? 라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슈퍼맨은 차칼과의 대화를 통해 브레이니악이 이 모든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놈들은 다 너처럼 생겼어. 너의 복제처럼 보이는 놈들인데 네가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바로 이때 로보는 그 녀석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로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난치는 거 아니지? 왕좌를 차지하려는 가짜들이 분명히 있긴 있었어. 하지만 이들은 크러쉬 같은 복제체가 아닙니다. 진짜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들이 브레이니악과 함께 일하는 이유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로보는 차칼을 보고 말합니다. 바로 이 녀석 말이지. 이 녀석이 진짜 오리지널 메인맨이야.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그의 무리는 어마어마했지. 그들이 차르니안 언어로 뭐라고 불렸는지 말해주면 네 머리가 폭발할 거야. 대충 나쁜 피 정도로 번역되지. 이야기로는 그가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했는데 그 도시가 사라졌다고 하더군.
난 그게 그냥 애들 겁주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네. 이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는 점은,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에서 확인될 점은 차칼이 차르니안 종족의 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보가 되기 전에 존재했던 또 다른 로보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완전히 폭주 상태였던 겁니다. 브레이니악이 나타나 그의 도시를 가져가 버렸고, 그래서 우리가 그를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이는 새로운 캐릭터를 소개하면서도 로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꽤 기발한 방식입니다. 현재 DC 코믹스에서 진행 중인 또 다른 서브 플롯 중 하나는 바로 그린 랜턴들이 지구를 사실상 격리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브레이니악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니악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들어오고 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슈퍼맨과 로보가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에게 제공된 것은 어떤 그린 랜턴이든, 그리고 격리선이 무엇이든 간에 이를 능가할 수 있는 탈출용 차량입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바로 모터사이클로 밝혀집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로보의 모터사이클은 딱 예상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반면 슈퍼맨의 모터사이클은 정말 멋있어 보였는데 마치 트랜스포머 같은 느낌을 줍니다. 꽤 훌륭해 보였죠. 중요한 점은 이들이 결국 탈출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출 후 그들이 향한 곳은 바로 스페이스 캐비를 찾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스페이스 캐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스페이스 캐비는 이름 그대로 우주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인물입니다. 우주에는 여러 이유로 이동하거나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고, 스페이스 캐비는 그런 사람들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의 독특한 점은 승객들이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하거나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덕분에 항상 배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충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슈퍼맨과 로보가 스페이스 캐비에게서 답을 얻으려고 노력해도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합니다. 바로 이때 차칼과 그의 무리가 슈퍼맨과 로보의 뒤를 추적하며 충돌이 벌어집니다. 결국 차칼은 로보에게 거래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잘 들어봐. 너도 우리와 같은 존재야. 우리 중 하나라고, 알겠어? 뭐 말하자면 일종의 바이커 갱단 같은 거지. 이 상황에서 차칼이 로보를 설득하려는 모습은 사건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며 이야기의 새로운 전개를 암시합니다. 결국 로보는 차칼과 그의 무리에 합류하며 슈퍼맨을 배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로보에게 조건을 내겁니다. 우리 그룹에 들어오려면 진심을 보여줘야 해. 슈퍼맨을 없애버려야 하지. 그러자 로보는 슈퍼맨을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압도적입니다. 로보는 슈퍼맨과 동등한 힘과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슈퍼맨을 완전히 압도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는 슈퍼맨을 맨주먹으로 강타하며 완전히 제압해 나갑니다. 주변의 착할 일당들은 이 싸움을 구경하며 즐거워합니다. 슈퍼맨과 로보가 치열한 대결을 벌이는 동안 로보는 슈퍼맨의 모든 공격을 견뎌냅니다. 슈퍼맨이 얼음 숨결을 사용해도 로보에게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나마 열광선을 사용해 잠시 로보를 눈이 멀게 만들긴 하지만 그것도 일시적일 뿐입니다. 슈퍼맨은 잠깐의 기회를 포착해 로보의 머리 뒤를 멋지게 박치게 하는 장면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그게 그의 유일한 반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차칼과 그의 무리의 전략적인 계략이었습니다. 이 대결이 벌어지는 동안 차칼은 체인을 던져 슈퍼맨을 속박합니다. 이 체인이 그렇게 강력한 이유는 설명에 따르면 아포콜립스의 구덩이에서 단조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장면은 슈퍼맨이 함정에 빠지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먼저 아포콜립스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아포콜립스는 다크사이드의 고향 행성입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재료들은 단순히 강력한 존재나 반신급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신의 재료들입니다. 다크사이드는 그야말로 최고 보스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슈퍼맨이 결국 로보와 배드플러드 일당에게 붙잡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는 브레이니악에게 넘겨집니다. 브레이니악의 우주선 안에서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는데 슈퍼걸과 캐논에 의해 계획된 작은 탈옥 사건이 발생합니다. 캐논은 중국의 슈퍼맨으로 그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쉽게 제압됩니다. 그들은 간단히 잡히고
결국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의 힘이 차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슈퍼맨 역시 기계에 연결되어 모든 힘이 서서히 흡수됩니다. 브레이니악은 이 힘을 직접적으로 끌어내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이 에너지를 채널링하고 있습니다. 브레이니악의 팬이라면 알겠지만 이러한 행동은 그의 평소 성격과는 전혀 다릅니다. 브레이니악은 본래 수집가입니다. 그는 단순히 도시를 수집하고 이동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힘을 추구하는 모습은 브레이니악의 캐릭터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결국 차칼과 그의 일당, 즉 배드 블러드와 로보 등은 이렇게 말하며 물러날 준비를 합니다. 좋아, 우리 쪽 약속은 지켰으니까 이제 떠날게. 하지만 브레이니악은 그들을 배신합니다. 물론 이들은 그 배신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브레이니악이 처음부터 무엇을 만들고 있었는지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브레이니악 퀸, 즉 그의 아내나 그와 비슷한 존재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브레이니악이 이를 만들고 있었는지는 이야기가 더 진행되며 밝혀질 예정입니다. 우린 배신이 있을 걸 알고 있었어. 이대로 놔두진 않을 거야. 하지만 브레이니악 퀸은 이들을 순식간에 전멸시킵니다. 그녀는 그야말로 학살을 벌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들의 힘의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이들 중 각자는 슈퍼맨과 동등한 능력과 강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꼭 동일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도 힘과 내구성 면에서는 슈퍼맨과 동등합니다. 그런데도 브레이니악 퀸은 이들의 군대를 단번에 전멸시켰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해보면 브레이니악 퀸이 슈퍼맨 패밀리를 상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녀의 강력함은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슈퍼맨이 탈출을 계획한 데 있습니다. 단순히 도망치는 방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사실상 로보의 행동 덕분에 이루어집니다. 로보는 완전히 격분하여 브레이니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드디어 가족을 가졌어. 알겠어. 내가 어디에 속할지 알게 된 순간이었는데 네가 그 우스꽝스러운 머리에 점 몇 개 달고 와서 이걸 다 빼앗아 갔잖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끝날지 뻔히 알고 있다고. 결국 로보는 슈퍼맨을 풀어줍니다. 그는 슈퍼맨을 탈출시킵니다. 하지만 문제는 브레이니악 퀸을 만들기 위해 슈퍼맨의 일부 힘이 이미 소모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100%의 힘을 발휘할 수는 없지만 자신을 방어하고 맞설 수 있을 만큼의 힘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장면은 리나 루터로 전환됩니다. 리나 루터가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이유는 그녀의 과거에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렉스 루터는 리나를 브레이니악 13에게 넘겼습니다. 브레이니악 13은 브레이니악의 미래 버전으로 리나를 현재 시대로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일종의 아바타처럼 브레이니악의 도구로서 기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리나의 역할과 그녀의 과거가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전개로 이어질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이 이야기는 리전 오브 슈퍼히어로즈와 관련된 요소들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이 개념이 익숙하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룰 복잡한 부분은 아니니까요. 중요한 점은 리나 루터가 브레이니악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브레이니악이 우주의 모든 지식과 힘을 축적하고 있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마치 현실 세계의 도서관처럼 수용할 수 있는 책의 양이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더 많은 책을 수집하려면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것처럼 브레이니악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브레이니악은 리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결국 죽을 거야. 그리고 완전히 기계 프로세서로 변환될 뿐이야. 하지만 그 전까지는 나에게 유용한 존재일 테고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거야. 그러나 이야기가 전환되며 해방된 코너 켄트가 브레이니악의 감옥에 갇힌 다른 모든 수감자들을 가두고 있던 격리 시스템을 파괴합니다. 이 과정에서 브레이니악 퀸에게 공급되던 에너지원 역시 끊어지게 됩니다. 이를 마치 플러그가 뽑힌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브레이니악 퀸의 힘이 사라지며 그녀는 이전만큼 강력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죽는다는 표현으로 묘사될 정도로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브레이니악은 즉시 슈퍼맨을 공격하기 위해 분노에 찬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슈퍼맨의 가족들이 브레이니악에게 맞서며 전세가 바뀌게 됩니다. 브레이니악의 가족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리를, 브릴독스 등 그의 가족 구성원들 말이죠.
브레이니악은 본래 감정과 지능을 지닌 종족, 즉 콜로에서 온 존재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브레이니악은 자신이 속했던 콜로를 배신하고 행성을 축소시켜 자신의 수집물로 보관하게 됩니다. 그의 가족이라고 언급되는 것은 바로 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브레이니악의 변형된 모습들과 그의 종족의 변종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순간 이들 모두가 브레이니악의 반기를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브레이니악은 이들을 모두 제압하고 자신의 통제하에 두게 됩니다. 이후 전개는 슈퍼맨 가족과 브레이니악 가족 간의 대결로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The House of Brainiac라는 제목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DC 코믹스에서 슈퍼맨 가족은 엘 가문, 하우스 오브 엘 불리는데 이 두 이름이 대조를 이루며 이야기의 구조와 제목을 단어의 유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렉스 루터로 집중됩니다. 이유는 루터가 브레이니악이 무엇을 하려는지 매우 빠르게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브레이니악 퀸이라는 여성 브레이니악의 존재는 단순히 가족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브레이니악은 자신만의 의미 있는 가족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브레이니악이라는 캐릭터의 심리적 깊이를 더하며 이야기의 핵심 테마를 형성합니다. 브레이니악이 도시를 축소시키면 그 도시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능하긴 하지만 완벽하게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브레이니악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돌아간다 해도 그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새로운 브레이니악 버전 혹은 자신의 새로운 형태로 가족을 만드는 것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선택이 됩니다. 렉스 루터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의 정신을 브레이니악의 컴퓨터 시스템에 업로드한 후 그것을 삭제해버리는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 방법은 브레이니악의 모든 지식을 제거하고 자신과 다양한 버전들, 그리고 브레이니악이 지배하고 있던 같은 종족 구성원들에 대한 통제력을 없애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슈퍼맨 가족은 일종의 교란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렉스 루터가 그의 목표를 달성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슈퍼맨 가족은 브레이니악의 통제를 받고 있는 브레이니악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과 싸우며 분투합니다. 결국 예상했던 대로 전개됩니다. 렉스 루터가 목표를 달성하자 브레이니악의 모든 통제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배터리가 급속히 방전되듯이 브레이니악의 지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브레이니악이 지배하던 모든 시스템과 가족 구성원들이 통제에서 해방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브레이니악의 지식 수준은 99%에서 70%, 55%, 40%로 점점 떨어지며 사실상 카운트다운처럼 보입니다. 그의 지식은 이 거대한 우주선을 유지하고 파괴를 막는 유일한 요소였습니다. 결국 브레이니악은 슈퍼맨에게 진실을 털어놓으며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설명합니다. 그는 단지 어떤 형태로든 유산을 남기고 싶었다고 고백하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인정합니다. 이에 슈퍼맨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야, 브레이니악. 네가 겪고 있는 이 갈등은 모든 이들이 겪는 거야. 삶의 의미나 목적을 찾는 과정 말이야. 결국 카운트다운이 0에 도달하며 브레이니악의 지능은 모든 것을 유지하기에 부족해지고 우주선은 뇌파하며 파괴됩니다. 사실상 브레이니악은 사망한 셈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브레이니악 퀸을 우주로 내보냅니다. 이를 통해 누군가가 그녀의 에너지원에 접근해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다시 활성화할 가능성을 남깁니다. 이로 인해 또 다른 위협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이 시점에서 슈퍼맨과 로보는 서로 화해하고 각자의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끝부분에 도달한 독자들에게는 두 가지 멋진 요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만화의 포스트 크레딧 씬입니다. 첫 번째 포스트 크레딧은 렉스 루터가 브레이니악의 메인 프레임을 삭제하며 그의 지능을 사실상 말소했을 때 발생합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완전히 백지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포스트 크레딧 장면은 슈퍼맨의 주문 The Death of Superman과 연결됩니다. 기억하시나요? 주먹이 문을 부수려는 장면 말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과거의 둠스데이가 지옥에 갇혔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둠스데이는 지금 지옥에서 탈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둠스데이가 돌아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며
DC 코믹스의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준비를 합니다. 압솔루트 파워가 이어질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나중에 다시 만나요. 평화.